교재의 83쪽에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찾았습니까? 자, 조합의 설립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는 자,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자, 한지방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일단 전부 한지방식 사업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누가 모인 단체예요? 토지 소유자가 모인 단체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은 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 같은 것을 작성합니다. 준비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설립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 동의 요건은 중요합니다. 자,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동의받고 나면은 이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는 지정권자로부터 받습니다. 자, 인가 받고 나면은 이날부터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자, 조합이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거기에 1번에 조합의 설립인가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아야 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인가만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변경인가 받아야 합니다. 단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자, 신고만 하지 인가 받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 설립인가 전 동의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와자는 동그라미 해야 되죠.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그래서 와자이기 때문에 3분의 2 소유자 동의도 받고 2분의 1 동의도 두 가지 다 같이 받아야 돼. 자, 그 밑에 영제 31조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나오죠. 1번에 자,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되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예. 자, 그런 점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소유자는 줄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5번에 조합 설립인가를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을 본다. 자, 동의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동의가 승계된다 이 뜻이에요.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밑줄 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결국은 동의를 철회하려면 무조건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해야 되죠. 동그라미 3번 옆에는 씁니다. 동의 순서라고 썼어요. 동의 순서. 자, 동의 순서. 자,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결국은 개인 토지 소유자부터 먼저 동의받고 요건이 미달되면은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받는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합의 설립. 줄칩니다. 설립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등기해야 성립되죠. 예, 인가받아 성립한다면 틀려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 비영리 공익법인을 합니다. 이번에 규정한 것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그렇게 가시고 5번에 자, 조합의 구성. 조합은 자, 조합원은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에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다 될 수 있죠. 사인이나 국가, 지자체도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국가나 지자체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회. 조합에는 조합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죠. 자, 줄칩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꼭 둡니까? 둘 수 있는 거예요. 둘 수 있다. 자, 그리고 대의원 수는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의 자,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대의원회는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가로 떼놓으시고 한지계획 작성, 가로 떼놓으시고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총에서 직접 의결해야 돼요.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한지계획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 갈로 안에 보시면 실시계획은 제외해놨죠. 자, 그런 동그라미에서 옆에다 끌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행 가능이라 쓰면 돼요. 실시계획은. 자, 우리 여기 개발계획 수립은 대행 못하죠.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6번에 가서 조합원의 경비부담. 자, 1번에 줄칩니다.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이 넓은 토지든 적은 토지든 간에 의결권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다음은 다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내려가서 7번에 조합의 임원. 조합장 1명 이사감사를 임원이라 하는데 임원. 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 총회에서 이를 선임합니다. 자, 임원이 되려면 의결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단독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의결권이 있는데 자, 여기에 가, 을, 병, 정. 자, 이 공유로 토지를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이 사람들에게 다 의결권 주면 형평이 안 맞죠. 단독 토지 소유자는 의결권 하나인데 여기를 다 의결권 주면은 의결권 4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 공유관계일 때는 대표 공유자가 갑이다. 그럼 갑에게만 뭘 준다? 의결권을 줘요. 나머지 을, 병, 정은 일반 공유자죠. 의결권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의결권 있는 사람만 임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임원이란 말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1번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등등 이런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틀려요.
자, 그 결격 사유는 시험에 틀리게 안 돼요.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밑에 하살표에 줄칩니다.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위에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즉 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는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인의 이사의 의장이 됩니다. 나의 이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 사무를 분장하고 나누어 맡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라일은 밑줄 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마의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에 관한 거고, 자, 이제 4절에 가서 도시할 사업 시행에 실시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 왔어요. 실시계획 구체적 무슨 계획이다? 공사계획입니다. 도시할 사업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고, 이걸 작성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작성 의무 보시면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개발기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됩니다. 자, 줄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지구 단위기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됐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됐죠. 자, 그러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필요한 별도 기준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다 넣으란 뜻이에요? 실시계획에 넣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역은 의제됐는데 그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인 별도 기준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속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은 인가 고시를 받는데, 시행자는 갈로 떼어놓으시고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계획의 평면도, 계략 설계도, 축적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줄칩니다.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한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자,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그게 줄치시고, 자, 그래서 인가를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 듣고 인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 듣고 인가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도 준용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명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갈로 떼어놓으시고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인가받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있죠. 다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갔어. 3번에 자,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면 효과. 자, 줄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그 고시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줄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꼭 들어가야 되죠. 원래 원칙대로 도시군관 결정고시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2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을 실시계획에 넣고, 자, 고시를 하게 되면은 도시군관 결정고시된 것으로 뭐 한다? 의제됩니다. 별도로 도시군관 결정고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이 경우 종전의 도시군관리계로 결정된 사항 중에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 내용으로 변경된 것까지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에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의제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고 버리는 것이에요. 자, 내려가서 이제 사업의 시행 방식. 이제 여기 왔어요.
자, 원칙.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이항에 정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체적 종류에 한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한지 씁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이유고.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한지를 쓰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지가가 높을 때 뭐 쓴다? 한지를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한지 방식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종전에 자기가 가지고 쓰던 토지 이걸 시행자에 제공해주면 시행자가 이걸 받아서 개발시키죠. 일부는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고 일부는 경비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방식 사업하려면은 종전 토지 가격부터 산정해야 돼요. 이거.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 가격을 높게 책정하려고 하겠죠. 시행자는 어떻습니까? 낮게 책정하려고. 자, 그리고 개발된 토지 가격도 산정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낮게 책정해요. 그래야 자기한테 많이 돌아오니까. 시행자는 어떻게? 높게. 그래야 적게 돌아가니까. 자, 또 자신의 토지 중에 경비 부담시켜야 되죠. 토지 소유 입장에는 작게 부담하려고 하죠. 시행자는 높게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자, 합의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합의점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지 방식은 자, 그게 밑에 장점, 단점이 있죠.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많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장점은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적습니다. 왜? 누가 비용 부담 다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하니까. 자, 단점이 많죠. 사업 시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이거 일일이 다 정해야 돼요. 이거 다 정하면 복잡하죠. 자, 그리고 합의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어떻습니까? 장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은 어떻습니까? 적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책은 없는데 하나 더 쓴다면 단점이 개발 이익이 어떻다? 적습니다. 자, 종전 토지 가격이 비싼 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개발된 토지 가격은 종전 토지 가격이 한두 배밖에 안 올라가요. 자, 그만큼 이익이 적죠.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 등 줄칩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쓰는데 자, 이거는 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야 쓸 수 있어요. 지가 낮아야 됩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장점이 많은 방식이에요. 시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간편하고 사업 시행 기한이 당기고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 지역에서 자, 제일 먼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해운대 신도시입니다. 부산에. 예. 지금부터 1980년 초에 했어요. 지금부터 한 40몇 년 지났죠. 예. 그때 그 지역은 산지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가 있었고 밭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그때 당시 돈으로 평당 10,000원에 수용합니다. 10,000원에 수용해서 자, 그걸 주택건설 용지로 분양할 때는 평당 180만 원에 분양합니다. 그럼 180 올랐죠. 예. 지금 그 토지는 평당 수천만 원씩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해운대 신도시 들어오는 곳에 섭지가 있었어요. 섭지. 섭지는 평당 5,000원에 수용합니다. 5,000원에 수용해서 그때 상업용지로 분양할 때 그때 당시 돈으로 500만 원에 평당. 몇 배 올랐습니까? 5,000원짜리가 500만 원 돼서 1,100가 올랐죠. 이와 같이 개발 이익이 수백 배씩 생기는 것이
이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자, 단점은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어떻습니까? 크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혼용 방식은 섞어 쓰는 방식인데 두 가지가 있죠. 분할 혼용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지역과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주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 이게 분할 혼용 방식인데,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도로 같은 것을 중심으로, 여기에는, 국유지, 공유지가 많다 하면 이게 뭐 쓰겠어요? 수용 방식. 자, 여기는 개인 토지가 많다 하면 한지 방식. 이렇게 하나의 도시할구역 안에서 도로를 기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분할 혼용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미분할 혼용 방식은 사업 시행주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사용 방식과 한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하는 방식인데 이는 이제 필지별로 섞어 쓰는 거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필지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수용 사용, 여기는 환지. 자, 여기는 환지, 여기는 수용 사용, 여기는 환지. 이와 같이 필지별로 완전히 섞어 쓰는 방식이 미분할 혼용 방식이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럼 이런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느냐? 자, 시행 방식 변경.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번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번 조합을 제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보면은 시험에 못 맞춰요. 자, 그 위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자,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하던 것을 한지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공공시행자가 혼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한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조합을 제외합니다. 왜 조합은 제외합니까?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만 해야 되죠. 시행 방식 변경 못해요.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죠. 자, 수용 사용을 쓰던 것을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하살표 방향으로만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민간 같은 민간 시행자는 딱 하나밖에 못 바꾸죠. 수용 사용에서 뭐로? 혼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공공 시행자는 수용 사용에서 한지도 바꿀 수 있고 혼용에서 한지 바꿀 수도 있고 수용 사용에서 혼용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알고 있어야 여기에 놓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시험에 일로겠죠. 지방자치단체는 수용 사용 방식, 지방자치단체 시행자는 수용 사용에서 한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행자죠. 수용 사용에서 뭐? 한지로 바꾼다. 자, 부동산 개발업자는 혼용 방식에서 한지로 바꿀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 민간이죠. 수용 사용에서 뭐로만? 혼용만 바꿉니다. 자, 그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험에 안 틀립니다. 자, 그렇게 그림 그렸습니까? 네. 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 4번에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버리세요. 5번에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등도 버리시고 6번에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도 버리시면 돼요. 왜 이거 지금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입니다. 이게 왜 맞는 거냐?
자, 뉴타운 사업이라 뉴타운 사업 때 만든 규정들이에요.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쓰는 용어고 정식 법률 용어는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겁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이냐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여기에 자,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해야 돼요. 자, 여기에는 재개발 사업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재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도시 내에 특정 지역에 가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같이 자, 인근 지역에서 사업이 일어나죠. 이런 경우에. 원래 들어갈 것 같으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따로 하고 재개발은 정비법에 따라 따로 하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 사업 간에 서로 연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설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돌이 나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자,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해서 만든 자, 사업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은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언론에서 이걸 뉴타운 사업이다 해서 지금 한 10년 전에 전국에 뉴타운 사업 강풍이 불죠, 강풍. 자, 웬만하면 여기에 투자 많이 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를 5억씩 하고 주고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자, 주민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도시 개발 사업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자, 정비 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주민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주민은 분포도가 토지 소유자가 70%, 건축물 소유자나 기타 세입자, 기타 권리자들이 30%.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택이 되겠습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을 형태로 하면은 권리자는 누가 되느냐? 토지 소유자는 돼요. 정비사업 형태로 하면 권리자가 누가 되느냐?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민이 토지 소유자 70%예요. 자, 이거 주민에게 맡기니까 어떤 사업 형태로 선택되겠습니까? 이게 선택돼요. 전국 모든 뉴타운 사업 다 이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그럼 여기에는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하는데 땅값이 비싸겠죠? 무슨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지방식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데 예를 들면은 자, 부산에 미군 부대가 있었죠. 도시 안에. 여기 하야리아 부대입니다. 하야리아 부대 옆에 뭐가 있었느냐? 부전역 철도역 있죠. 여기에 재개발 해야 되는 사업이 같이 묶어서 유탄 사업. 이 가장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곳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소위 위군 부대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여기 부전역 주변에는 큰 쇼핑몰 있죠. 예, 수십 층짜리 백화점과 쇼핑센터, 복합센터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에 5천만 원짜리 조만한 연립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점포 하나 받을 수 있는 권리 생긴다 해서 5천만 원짜리가 얼마에 거래됐느냐? 5억에 거래됐어요. 예, 난리가 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유탄 사업 추진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 저기 있는 사람 일시에 내 보내면은 자,
주위에 전셋집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 도시할 사업을 먼저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 일로 보내요. 그리고 또 이거 털가고 또 여기 사업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 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순환적으로 하는 개발 사업을 거기에 순환 개발 방식 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는 거예요. 유탄 사업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자 서울시장이 바뀝니다. 그때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서 누구로 바뀌느냐? 박원순이 아시죠? 예, 이상한 사람. 바뀌면서 이걸 털어버려요. 어떻게 털어버렸냐? 자 여기에 자 오래된 세입자, 자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하니까 권리자는 토지 소유주밖에 안 되죠. 기타 권리자들에게 자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도록 법을 털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 임대주택 공급은 누가 해야 됩니까? 무슨 방식으로 하는데? 한지 방식으로 하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공급분까지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내가 만든 재산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법 딱 바뀌는 순간에 자 전국의 유탄 사업 대표자들 기자회견 했죠. 예. 아직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업을 못하겠다. 전부 다 백지화식 됐어요. 예. 백지화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유탄 사업은 어떻습니까? 없어졌어요. 예. 그럼 여기에 5억짜리 5천만짜리 5억 투자한 사람은 박살 나버리죠. 예. 박살 났습니다. 제 그때 수업 듣는 사람 중에도 며칠 샀는데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알아 누웠는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알아 누웠는데 돈 5천만 원이 아니고 4억 5천 날라가붙죠. 4억 5천 날라가니까 사람이 그냥 몸에 모든 기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벌써 주저앉고. 자, 그래서 이유탄 사업을 위해서 만든 규정들이에요. 순환개발 방식 개발 사업이다.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해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런 이런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자, 한 방식 도시할 사업 형태로 하는 이 유탄 사업이 결국은 백지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로 갑시다, 이제. 자, 여기 왔어요, 이제. 자, 수용 사용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뜻입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절차가 이제 간편하다 그랬죠. 그 특별한 절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밖에 없어요. 자, 그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누가 수용 사용할 거냐, 주체를 알아야 돼요. 주체. 자, 그래서 주체는 조합을 제한 시행자가 자 수용 사용의 주체입니다. 조합은 왜 제외합니까? 전부 한 방식만 되는 이 방식 못 쓰죠. 예. 그럼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를 우리가 둘로 나눕니다. 공공 시행자가 있고, 자 민간 시행자가 있죠. 자 그럼 민간에서는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자,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민간에서 그걸 독점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한원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시행을 제약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민간에서 이 방식을 쓰려면은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만 민간에 시행합니다. 공공시행자는 이런 요건 갖춘다 안 갖춘다? 아니, 안 갖춥니다. 이게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라 되어 있죠. 1번 의, 자 시행자, 조합은 제외하고 도시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단, 자 조합을 제외한 줄치입니다. 민간 시행자 줄치고, 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들으셨습니까? 민간에서는 이 방식을 쓰려면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이거 사상 불가능하죠. 그 옆에다 이 말 씁니다. 공공시행자일 때는 이런 요건을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안 갖춥니다. 자, 거기에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시험에는 그 부분에서 요걸 딱 주의하면 돼요. 공공시행자일 때는 요건 갖추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 사용의 절차.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 자, 이 법을 준용해서 하는데 여기는 주의할 것이, 자, 공직법상 자 수용을 하려면은 공익사업 인정고시를 별도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업도 일종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자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를 하면은 공직법상 사업인정고시 받은 것으로 뭐 해준다? 의지해 줍니다. 별도로 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양갈로 이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 특례로서 사업인정의제 칸에 보시면은 도시계획구의 지정 고시가 있은 후 줄치입니다. 수용 사용할 토지 세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치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별도로 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재결 신청기한 특례는 뭐 이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가서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것이 대금 관계입니다. 대금. 자 원칙은 현금주입니다. 자 예외로 여기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가 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여러분은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원하지 않고 돈 안 되는 건 원하죠. 이거는 원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죠. 이건 돈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채권이에요. 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감정 가격으로 토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 나면 현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받아야죠.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자,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면적의 자 2분의 1 이내로 자 발행을 하는데 토지 매수 대금의 자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아셨습니까? 전부 하면 틀려요. 예, 일부 지급. 그리고 분양 토지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 발행 못합니다. 2분의 1 이내로만 발행해야 돼요. 왜? 2분의 1 초과 발행하면 전체가 한지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원칙적 보상 방법 현금 보상인데 예적 보상 방법인 토지산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데 1번
자, 줄칩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줄쳤어요. 일부는 동그라미. 전부 하면 틀립니다. 자, 사업으로 조성되는 줄칩니다. 분양 토지 분양 건축 면적 2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시험에 여기도 여러 번 물었다 해놨죠. 묻는 거 딴 거 없습니다. 1분냐, 전분냐, 2분의 1 초과 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번에 민간 시행자는 그게 몇 줄? 자,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에 따른 공제 조합 등으로부터 줄칩니다. 지급 보증 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행합니다. 민간 시행자는 뭘 받아야 된다? 지급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시행자, 자, 지정권자의 시행자는 제외하고, 자, 토지사안 채권을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토지사안 채권 발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5, 6월 달에 우리가 수업할 때 이 책하고 기출문제 같이 수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기출문제 딱 한 번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왜냐? 또 논다 안 논다? 다시는 안 나와요. 예. 여러분은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냈죠. 다시 안 놉니다.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양갈류 이번에 발행 조건, 자, 줄칩니다.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리, 부동산 수급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가 누구요? 시행자가 발행자죠. 자, 그리고 김행식 정권을 한다 줄치고, 김행식 정권 밑에 씁니다. 양도 가능이라고 썼어요. 김행식 정권 밑에 양도 가능이라고 씁니다. 양도 가능. 원래 김행식 정권은 양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정수에 아무개 채권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양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가시면 토지사안 채권의 이전 등과 대항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토지사안 채권을 이전할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사안 채권 원부라는 말에 동그라미. 자, 원부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원부에 기록되면 이전이 돼요. 성명 주소가 채권에 그게 동그라미 기대지 않으면은 취득자는 발행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채권에 기록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방갈로 2번은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질권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의 유대책 수립은 자, 그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수금. 선수금은 미리 돈을 땡겨 받는데 이 수용 사용 방식 단점이 시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 그랬죠. 그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선수금 제도예요. 시행자는 줄칩니다. 지정권자 승인, 자, 그게 줄치고, 자를 얻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다음 줄칩니다. 당해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선수금. 미리 돈을 땡겨 받겠다 이 뜻이에요. 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공공시행자 줄치고, 자,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은 밑줄을 아예 치놨죠.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은, 자,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는 토지 면적 얼마? 100분의 10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선수금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에 민간시행자 그게 줄치고, 민간시행자는 선수금 받을 조건이 가에 밑줄 쳐놨죠.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해야 됩니다.
자, 그럼 소유권 100% 확보하고, 자, 공급하는 토지 면적에 저당권도 어떻습니까? 말소하고. 나의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얼마 이상? 100분의 10 이상 진척이 돼요. 그 다음 나의 공급계약 불이행 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일정 내용이 포함된 뭐도 제출해야 됩니까? 보증서도 제출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자, 세 가지 조건 갖춰야 민간에서는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가 쉬워요? 공공시행자가 쉽습니까? 민간이 쉽습니까? 공공시행자 훨씬 쉽죠. 자, 그래서 거기에 밑줄 친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5번 원행지 공고가 개발부터는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뭐 칠판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